범브랑북독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담리엘 보류지가 12가구 남았는데요. 결국 2가구밖에 선택을 못 받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담리엘 하면 거의 뭐 최상급지 아파트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 물건이 보류지로 딱 나오게 되면 뭐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 이 물건을 잡으려고 뭐 아우성, 아비규환 엄청난 이 사람들의 운집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거 딸랑 이제 2가구밖에 이제 이 선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 요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서울 고가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 조정기의 정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이 선호도는 완전히 지금 증발해 버리고 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없어서 못 팔았던 청담 르웰 같은, 특별히 이제 보류지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살짝 현 시세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시세 차익을 눌러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현금 부자들은 대부분 이 청담동 쪽 아파트들을 굉장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급속도로 식고 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 일단 강남 아파트는 누르고 있으면 있을수록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이 메리트가 수익률 부분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강남 아파트도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다주택자들의 그런 스탠스가 살짝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큰 장벽은 다주택자들의 지금 들고 있는 아파트들의 수익률, 요게 지금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뭐 10채, 뭐 20채, 30채 정도의 지금 아파트 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익률 빵빵하게 챙겨가지고 탈출구에서 엄청난 타점에서 최고점에서 이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여가지고 가장 고점에서 아파트를 팔고 나오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전들을 많이 펼쳤었는데 이제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란 얘기입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부동산 개혁 완성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토부, 심지어 국세청, 부동산 감독원까지 이르러서 상당 부분 동서남북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제 증여도 못합니다. 증여도 앞으로는 또 보유세가 부활하게 되면 자녀한테 물려줘서 우회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시 보유세라는 커다란 또 장벽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들고 있을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수많은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매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올라갔었는데 오히려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청담 르웰 보류지 12가구 나왔지만 딸랑 2가구밖에 안 팔렸다는 얘기. 서울특별시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14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들어서 한 8억 6천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억 정도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식 지표에서는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추이로 나오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역고드름이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아파트 값에 대한 펌프질을 하겠다라는 스탠스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은 평균 이하로 지금 뚝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서울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 이거 쉬쉬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은폐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뭔가 눌러놨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뭔가 튀어나가는 어떤 아파트 신고가 최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의 뭐 뻥튀기 튀기듯이 뭐 한두 건 나오는 최고가 신고가도 거의 대부분의 서울의
랠리를 이루는 신고가 최고가처럼 포장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된 가치 안에 딱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기대 심리 위에, 그 다음에 무리하게 받은 대출 위에 빚잔치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리그 만들어 가지고, 이건 무슨 뭐 스포츠 경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메이저리그입니까 마이너리그입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집값 담합해 가지고 그 선에서 가격 선상 만들어 가지고 넘지 못하게 하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장된, 아니 조장된 게 아니에요, 조작된 어떤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폭등이라는 것 자체가 거품이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지는 폭락이 와도 이건 폭락이 아닙니다. 정상까지 리셋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좀 거쳤어야 되는데 전혀 거치질 않았습니다. 30년간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죠. 그러니까 뭐 천정부지로 청년들이 집을 사기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정도로 주거 불안정이 다음 세대가 이 한국을 이어서 생산적 어떤 이 가치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지난주 이런 어떤 부동산 공화국의 잘못된 민낯을 보여줬던 경기권 집값 담합 행위로 4억짜리 아파트 15억 이상으로 뻥튀기 했던 그런 사건들 벌어지죠. 이거는 그냥 정말 뜨악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다. 이거 뻥튀기 아닙니까? 뻥튀기. 이만 요만한 좁쌀들이 그냥 뻥 튀겨가지고 뭐 5배, 10배로 불어나 버리니까 이건 몇 배입니까? 4배 아닙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만들어가지고 이 이하로 집값 못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된 그런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집값 하락 쉬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이 지금 10억이 깨져가지고 평균 거래 금액이 8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잘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가짜 집값은 온 세상 나팔 불면서 이거 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뭐 4억 정도인데 입지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제 경기권 아파트도 15억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나팔을 막 빵빵빵빵 불어대니까 사람들이 귀가 터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이생 진망이다. 내 생애에서는 집을 사기에는 글렀다. 벼락거지 되게 생겼구나. 이런 어떤 절망감을 심어주면서 집값을 공포감이 들 정도로 계속 상승 추세로 이제 올려놨으니까.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규제 나오면서 3월 달에 85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죠?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10,000건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3월에 지금 100건도 안 됩니다. 지난달은 3,900건 정도? 예. 확실하게 지금 이 집값 추이가 꺾일 만한 아주 얕은 수준의 거래량밖에 안 나온다. 거래량 줄어들면 더 이상 이게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안 돕니다. 현금이 안 돌면 거래량 당연히 떨어지죠. 거래량 떨어지면 거래가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떨어져도 이건 뭐 결국 가서는 서울 아파트가 빵빵하기 때문에 평균치 다 끌어올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당하죠. 자, 올림픽 파크포레움 보십시오. 1,500채가 나왔어요. 정말 놀랄만한 수준이죠. 30억 찍고 40억까지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자, 40억 가는 아파트 꾹 눌러놓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차익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1,500채 나왔어요. 뭡니까? 이제 눌러도 더 이상 이런 시세 차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겠구나. 지금 보시면 30억 밑으로 매물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우시티 역시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1,800채, 1,900채에 가까워요. 매물이. 자, 가격 순을 보더라도 17억, 18억까지 소형 평수지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3,000채 이상이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라 불리는 올림픽 파크포레움과 헬리우시티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올파포의 1,600채 가까운 매물 폭주, 헬리오의 1,800채 가까운 매물 증가, 댐 방류하듯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요거 3월 지나면서 다주택자들이 꽂아놓은 요 올파포와 헬리오시티의
자기들 주택 아파트 있을 거 아닙니까? 5월 9일까지 이제 데드라인이 딱 생겼으니까 요까지 여기 땅 해가지고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가격을 툼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다주택자들의 비명은 서울집 풍향계 역할을 하는 두 아파트 매물 폭주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거의 3,000채 이상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 폭주 현상 보십시오. 7만 1,000건에서 지금 7만 5천 건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제가 15일 내로 한 8만 건 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5천 건 올라가는 거 2, 3일이면 그냥 금방 올라갑니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11만 채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집값은 3월에 예상 못한 대조정기를 가져오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균열 현상이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매물 폭주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오일 쇼크 때문에 서부 텍사스 유효가 어제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경악할 만한 수준이죠. 이게 150달러까지 가면 30달러 이제 플러스 되면 거의 세계 대공황 온다라는 전망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위기, 그 에너지 위기가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가 모든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왔는데 다행히도 오늘 한 90달러까지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예. 그만큼 지금 유가 부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미국 이란 전쟁으로 120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잠시 진정 국면에 와 있는데 요게 어제 코스피를 강타를 했죠. 거의 6% 이상 빠지게 만들었고 오늘 조금 그래도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유가는 모든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얼마나 잘 올랐었습니까? 그동안 한국 기업이 저평가돼 있었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두 견인력을 역할을 하면서 일정 정도 수준까지 쫙쫙 끌어올려서 6,200선까지 갔는데 정말 아쉬워요. 이 변수가 이게 미국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유가까지 물려가지고 환율, 국채금리까지 그냥 삼각파도, 사각파도가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금융시장이 휘청휘청거린다. 자, 금융시장이 그래도 어제 대혼란이었지만 오늘 좀 약간 추스리면서 지지대를 좀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래도 작년보다 확실하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6,200선까지 회복하는 데는 그래도 유가 부분이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중동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전쟁 위험은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가격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 지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갈등의 분쟁 이 영역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여러모로 좀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유가 부분이 아파트 시장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환율 부분, 환율이 상당 부분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금리 부분을 강타하고 주담대로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면 기승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파트 시장이 부채에 물려 있습니다. 엄청난 대출을 지금 끼고 있죠. 1978조라고 한국은행이 밝혔어요. 요 퍼센테이지 한 80% 정도가 주담대가 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집값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권이 위태위태한데 반토막이 지금 거의 노멀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탄과 파주는 뭐 마이너스 5%, 50% 수준으로 지금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도 보여주고 있고 용인시 대주 피오레가 지금 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데 14억 하던 아파트, 1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5억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9억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흥 S클래스 27억짜리가 19억, 20억 깨진 지 오래입니다. 수원에서 20억, 27억 말이 안 되죠. 10억 이하로 깨져야 됩니다. 여기도 7억 6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 12억짜리가 6억 반토막 딱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구 청라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역시도 12억에서 6억. 이제 송도뿐만 아니라 이게 청라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대목이고, 인천은 송도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라까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틸 거냐고요.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미등기도 속출하고 있고요. 미등기가 결국에 가서는 집값을 다 띄우는, 이게 어찌 보면 헐리우드의 액션이었습니다. 축구 막 경기하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넘어지는 척 해가지고 페널티킥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오히려 경고받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액션 똑같아요. 한국의 아파트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 등기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격 딱 올리는 계약 체결하고 등기 끊어버립니다. 꼬리 잘라버리죠. 미등기 속출. 이게 10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 꼬리를 자르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집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랐겠습니까? 이 등기의 실효성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전한 듯 보이지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안에서 해석은 등기가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등기 부분이 상당 부분 속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강제력이 없어요. 내가 집을 샀는데 등기 뭐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그냥 딱 꼬리 자르고 그냥 빤스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국에 10만 채 이상 꼬리 자름, 가격만 뭐 올려놓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런 현상이 후폭풍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최고가 랠리는 사라져 버렸죠. 완전히 자취를 감춰져 버렸습니다. 강남 부분, 특별히 강남 아파트들은 뭐 계속해서 연일 뭐 20억, 30억, 40억, 50억 뭐 오르는 그런 어떤 랠리가 계속되는 듯 보였지만, 이제 기본 등기로 매매 확정을 짓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미등기 상태, 이거 딱 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가격만 남아있는 거죠. 올랐던, 어마무시 올랐던 가격. 10만 채가 거의 미등기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강남구에서 나왔던 신현대 110억, 현대 1, 2차 89억, 한양 2차 84억 5천만 원. 지금 여기에 필적하는 최고가 나옵니까? 자취 완전히 감춰버렸습니다.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96억, 반포자이 77억, 레미안 원밸리 73억 5천만 원. 이런 이 최고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미등기로 이렇게 10만 채 정도가 장난을 다 쳐놓고 이렇게 가격 딱딱 띄워놓고 결국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거, 이제 최고가는 전설로 남을 뿐이다. 다시는 이런 현상들이 발붙이지 못할 이런 애증의 집값들, 얼마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피멍이 들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가짜 상승세는 이제 없어져야죠. 보다 정상적인 집값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미등기, 집값 띄우기, 담합,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이런 어떤 단어들이 좀 사라질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건전하게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행복할 수 있는 주거 안전 가치로서의 어떤 수단이 집이 되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등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10만 채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집값을 굉장히 괴롭혀왔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뚝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올라간다는 또 반대급부의 또 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장을 이길 만한 지금 부동산의 탄력성은 거의 소진이 됐다. 이 부분 좀 참작하시고 잘 접근해 보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브라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